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의 강재원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건강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건강을 잃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고 시에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응급처치 요령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응급처치에 관해 알아봅니다. 서건희 가정의학과 송슬기 가정의학 전문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왜요? 얼마 전에 네. 그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네. 발가락을 삐끗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수업 갑자기 막 이렇게 멍들고요. 네. 좀 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 가지고 막 닥터 오피스에 어포인트먼트 잡으면은 막 일주일 있다가 2, 3일 있다 오라 그러는 것도 있고 얼전이 아니라서요? 얼진이 아니라서 네. 저희 병원은 얼진을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런 데는 들어오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집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의사를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집에서 이렇게 베이직하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같은 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특히 요즘에는 가을 시절이라 이렇게 밖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마스크를 잘 쓰시고 뭐 하이킹을 가시든지 등산 그리고 아니면은 백야드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피치 못하게 그 부상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순간적으로 빨리 처치하면은 이게 고질병이 안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를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네. 네. 운동선수들도 네. 이거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라이스, 쌀 있잖아요. 라이스요? 라이스, R-I-C-E. 쌀은 요거만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요. RIC, 에크로님인데 네. RICE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자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R부터 네.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데를 삐었거나 쪘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상식대로 R 이거는 rest 쓰지 마라. 쉽죠? 네. 그 얼마나 안 써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네. 얼마나 안 쓰는지는 네. 이제 발가락이나 이런 관절 같은 게 다친 게 붓기가 빠지고 힐링이 된 후에는 다시 움직이셔도 되는데 네. 그거는 얼마나 만큼 다치셨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붓기가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테니스를 치시다가 어깨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어깨가 힐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돼요. 정말 베이직한 컨셉인데 네. 특히 남성분들, 우리 아버님들 괜찮다고 계속 치시다가 나중에는 어깨가 안 올라가고 50견이 오고 엑스레이 찍고 주사 맞고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다친 데는 또 다치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질병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연골이나 근육이나 그 관절이 다쳤을 때는 이 순간적으로 그 붓기가 생겨요. 네. 우리 몸에는 조금만 정상적인 그 이제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게 흐트러졌을 때 다쳤거나 그럴 때는 그 순간적으로 붓기가 일어나는데요. 그 우리 몸에서는 사이토카인 저번에 그 폐 거기서 한번 기억나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사이토카인이랑 inflammatory marker 그러니까 붓기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그 시그널들을 몸에서 퍼뜨려요. 딴 건 아니에요. 그냥 몸이 다쳤다. 좀 도와주라. 그러는 건데. 그쪽으로 보내라. 그쵸? 네. 그러면은 많은 시그널들이 오고 많은 세포들이 와서 이제 리페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약간 오버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붓기가 날 수가 있고 또
그 이제 멍이 들면은 이거를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병사를 한 10명만 보내면 되는데 그쵸. 한 100명 보낸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히스타민 성분 많이 드셔보셨죠?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알러지 때도 생기고 우리의 몸에 그 모세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성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친구들과 그 다른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들이 다 합쳐서 붓기가 생기고 오버해서 그러면은 그 관절이나 우리가 다친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열이 나고 이런 거는 우리 몸을 리페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일날 저녁에 테니스 치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팔이 안 없잖아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rest, 테니스 치지 마시고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시면은 치료하는 데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쉬는 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I는 뭐예요? rice에 R 했으니까 I. 네. I는 얼음 찜질이에요. ice. 아이스요. ice예요. 선생님, 그게 네. 항상 헷갈렸던 게 네. 어떤 분들은 온찜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 어떤 분은 냉찜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헷갈릴 때가 많아서 네. 바로 다쳤을 때에 온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몸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게 퉁퉁 부어가지고 오시는데 아까 말했던 히스타민 성분이 그 모세혈관을 열어놔서 확장한다고. 네 그랬는데 따뜻한 게 되니까 더 모세혈관이 확장되겠네요? 더 확장되니까 붓기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럼 붓기도 커지고 뜨뜻해지고 고통도 조금 더 심해지고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아버님 오늘 잘 드세요. 처음에 다치고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그럼 2, 3일 동안은 무조건 냉찜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 네. 얼음 같은 거 되면요. 막 네. 살이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잘못하시다가는 또 동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심플해요. 그 우리가 아는 샌드위치 백 있잖아요. 그 Z로 시작하는 백, 락 백. 네. 거기다가 얼음을 일단 넣으시고 피부에다가 바로 대지 마시고 여기다가 헝겊이나 스카프 같은 거를 대셔서 약간 베리어가 생기게 하면은 동상이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그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고통도 이제 얼음 너무 한꺼번에 대고 있으면 아프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헝겊을 대시면은 그 진통을 좀 내려가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그 네. 한 번에 얼마나 되고 있어야 돼요? 딱 적정한 그 시간은 이제 사람들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존스 홉킨스 대에서는 한 15분 정도. 그렇게 길게 있어야 그렇죠.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요. 얼음을 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때 그 부위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살을. 이렇게 꼬집어 보면은 아직도 꼬집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은 아직 더 해야 되는 더 해야 거예요?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감각이 해야 없어져요.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감각 없다고 막 1시간, 2시간 하면 절대 안 돼요. 15분 하셨다가 네. 이제 그 조금 더 많이 다치신 분들은 15분 됐다가 15분 정도 또 쉬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또 그 제 피부에 감각도 돌아오고 열도 돌아오는데 좀 많이 다치신 분들은 15분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붓기가 빨리 빠져서 힐링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붓기 빠지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럼 2, 3일 동안 그렇게 아이스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C는 뭐예요? C는 우리가 다치자마자 컴프레션이에요. 압박해줘야 되나요? 압박이에요. 붕대를 감던 손으로 누르던.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가 다치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예. 네. 그게 우리가 디자인돼 있는 거예요. 다친데 손이 갔으니까 꽉 누르라고. 진짜 신기하네요. 네.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그 부위는 너무 작으니까 요 손 밑부분에 여기 탱탱한 그 살들이 있죠. 요 쿠션도 있고 이거를 꽉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괜히 골절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눌렀다가?
골절이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한다 그래서 더 부러지진 않고, 근데 만약에 골절이 생겨서 막 각도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 응급치료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만져서 그냥 살짝 아플 정도면은 누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염증, 인플레메이션을 최소한 줄여서 이제 붓기랑 진통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치자마자 그날 몇 시간 이내에 이렇게 응급처치해 주는 게 이제 그 고질병으로 안 가는 데에 그 지켜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E는 뭐예요? E는 그것도 다치자마자 할 수 있는 건데 elevation, 높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높이면 안 되고 다친 부위를요? 그렇죠.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친 부위를 더 이렇게 높여주면은 거기로 피가 쏠리는 거를 좀 이제 그 중력 때문에 피가 쏠리는 거를 조금 완화시켜줘서 이제 붓기랑 진통이 조금 더 완화. 우리가 이 RICE 하는 모든 이유의 하나는 그 통틀어 봤을 때는 통증과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서 이제 오래 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라이스 요법을 사용했지만 네. 약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라이스를 하면서 우리가 집에서 흔히 아니면은 약국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약들을 함께 복용하면은 그 우리가 아픈 기간이 더 짧게 갈 것 같아요. 네. 많은 환자님들이 그 약을 먹으면은 막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필요할 때는 약이 필요하고 필요 없을 때 그냥 쓸데없이 드시는 약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붓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제일 좋은 약은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SAID라 그래요. 네. NSAID. 좀 이것도 약자인데요. 네.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이에요. 어떤 약들이 있어요? 에드빌 들어보셨죠? 네. 에드빌 들어보셨고, 또 모트린 들어보셨고, 네. 아이비프로펜 들어보셨고, 네. 그리고 얼리브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얼리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가 얼리브예요. 아, 그래요? 네. 네. 환자님들한테 특히 콩팥이 안 좋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엔세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했을 때는 엔세드에 있는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의사 상의 하에 바른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콩팥이 안 좋은데 의사 보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레놀, 아세토메노펜이라는 약 성분이 들어있는 타이레놀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쉽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타이레놀이 제일 만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타이레놀을 잡으시고 그 건강하시고 다른 그 신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 병마다 틀려요. 달라요. 뒤에 뭐 8시간 드실 수 있는 에드빌이 있고 모트린이 있고 아이비프로펜이 있고 얼리브는 조금 더 좋은 게 빨리 듣고 12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만 드셔도 염증이 많이 내려가고 진통 효과도 있고 붓기도 빨리 빠져요. 그럼 내가 평소에 혈압이 높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얼리브 먹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얼리브랑 이제 이 엔세드라는 약의 그 주성분이 그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성분도 합쳐져 있거든요. 그 성분을 이제 좀 내려줘서 염증이나 진통을 가라앉혀 주는데 제가 그리고 네. 이런 진통제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꿀팁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생리통을 겪으시는 그 여성 시청자들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 문제가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하시면은 모트린이나 이런 소염 진통제 엔세드를 하나씩 드시면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랜딘 인히비터라는 성분이 프로스타글랜딘을 억제시켜서 자궁 쪼이는 거를 풀어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0% 풀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 쥐어짜는 느낌이 드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드시어서 이제 괜찮아지시면은 근데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생리하기 하루 전날 한 이틀 전부터 그 이제 모트린이나 아이비프로펜, 알리브나 이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드셔서 프로스타글랜딘 성분을 낮춰주시면 생리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염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소염 진통제를 먹는군요. 네, 네. 네. 선생님,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네. 정원 관리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네. 그 포이즌 아이비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어요. 미국의 백야드에 포이즌 아이비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포이즌 아이비가 누구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포이즌 아이비 안에는 네.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요? 네, 오일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유로시올이라는 그 성분이에요. 네. 잎사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걔네들은 가만히 냅두고 자기 할 일 하게 해놓으면은 괜찮은데 네. 또 이제 뒤뜰에 이제 잡초 뽑는다고 가셔서 건들면은 그 오일이 우리의 피부에 닿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피부는 기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그거가 이제 성분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일으켜 가지고 이제 독풀 같은 그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네네. 이 그 포이즌 아이비가 네. 사실상 굉장히 평소에 자주 보는 그 식물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는 이제 세 개에 달린 이파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들떠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고 뒤돌봤는데 이거 좀 치워도 되겠다. 네. 이러고 이제 프로페셔널 농부들이 아니니까 그냥 반팔 반바지 쓰레빠 이렇게 끌고 나가셔서 낫이나 이런 걸로 파시다가 이거 너무 가려운 거예요. 막 가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긁는 데마다 다 올라오는데 네. 기름이 피부에 닿았고 가려우니까 그걸 긁어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눠주고 여기서 여기로 나눠주고 그 그래서 손에 의해서요? 그렇죠. 손톱 밑에 그 기름이 묻어 있으면은 닿는 곳마다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빨리 씻어야 되나요? 이제 처음에는 네. 이제 내가 봤을 때 포이즌 아이비가 단 것 같고 간질간질 한다 그러면은 네. 모든 걸 내려두시고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뜨거운 물은 안 돼요.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에 네. 기름을 그 비누로 닦아내요?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요. 아. 그 윈도우가 그 10분 이내로 가서 하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반팔 반바지보다는 그 작업복을 꼭 입고 가셔서 들어올 때는 이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벗고 들어오시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포이즌 아이비에 노출이 되면 네. 바로 간지러워요? 이제 그 10분 정도 지나면은 간질간질해요. 네. 이게 이제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간질간질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 기름이 피부 속에 조금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몸에다가 알러지 일으킬 수 있는 아까 뭐 사이토카인도 부를 수 있고 히스타민 성분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간질간질 하지 않아도 네. 정원 관리를 하신 다음에는 무조건 댁에 오셔서 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10분 그 골든타임이라 그러나요? 네, 놓쳤어요. 네. 그럼 이제 다 퍼진 거잖아요.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지나가면은 이제 반응이 일어날 준비가 돼 있고 네. 좀 있으면은 시뻘겋게 올라와서 대상포진 비슷하게 올라와서 환자님들이 그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고생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포진이 올라오고 피부염이 심하게 일으키셨으면은 일단 의사 보러 오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포이즌 아이비 때문에 피부염이 올라갔으면은 이제 저희가 처방해드리지 않아도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약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포이즌 아이비에 자꾸 노출이 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예. 이 제품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네. 젠필이라는 약이에요. 그거는 다른 건 아니고 네. 노출돼 있는 기름을 갖다가 피부 속에서 중화시키고 뽑아버리는 약이에요. 여기 이 연고에 네.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신 포이즌 아이비 그림이 있네요. 그림도 있고 아이 얼굴 3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좀 옛날에 디자인된 였지만 얼굴 바르면은 이게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노출되시자마자 비누로 빨리 씻으시고 말리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문질러 주시면 돼요. 계속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퍼지는 독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밖으로 내뽑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약을 바른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꼭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도 조금씩 남아있는 기름 때문에 네. 반응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병원으로 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래야 되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진이 올라오는 이유는 히스타민 성분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시중에서 파는 항히스타민 성분, 지르텍이 될 수도 있고, 네. 클레르틴도 있고, 베네줄은 근데 좀 졸리니까 좀 second, third generation 나온 약들, 지르텍,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이설, 한국에서 네. 시잘이라 그래요. 지난 방송에서 설명해 맞아요. 주셨었잖아요. 이런 약들을 드시면은 네. 이제 염증을 히스타민 성분을 이렇게 좀 calm down 시켜줘서 간지러운 거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캘라마인 로션이라고 약간 핑크색 나는 로션이에요.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네. 이 성분을 바르게 되면은 이제 올라온 피부염이 간지러울 때 요걸 발라주시면은 이제 간지러움이나 빨갛게 부어오른 게 사그라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이 약들 다 바르려면 좀 비쌀 것 같아요. 캘라마인 로션은 네. 월마트나 이런 CVS나 약국에 가시면은 5불 이내 이따만한 거에 1, 2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저렴해요? 네. 그럼 무조건 집에 하나씩은 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목이 나는데 발라도 이제 피부염, 이제 가려움 그런 데 발라도 괜찮으시니까 하나씩 놔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알러지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네드릴은 어마어마하게 싸요. 막 2, 30개에 월마트 가면 80전 할 때도 있고. 근데 좀 졸린 반면에 새로 나온 약들은 덜 졸리는데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잘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항상 아프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사놓으면은 네. 오래되잖아요. 네. 그럼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되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약은 괜찮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약사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네. 제가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엑스파이어된 약은 과감히 버리시라. 과감히 버리시고. 네. 약도 음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오래된 약들은 효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로 약들 미봉한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개봉하는 실, 막아놓은 것들에서 이제 병균이나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변질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응급처치법 네. 정말 깨알 팁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집에 이렇게 주치의가 네. 항상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절 부상과 독풀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집에 오늘 소개해 주신 응급처치 약들과 또
그 라이스 잊지 마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 응원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